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3일 기준 소상공인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이게 오늘 6월 30일 시작하고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중기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의 차이를 어제 말씀드렸죠?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손실보상 공문이 뜨기 때문에 어제 미리 제가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의 그 차이를 구분시켜 드린 겁니다. 오늘 그 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뜨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안 보신 분들은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겠고, 오늘 얘기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손실보상 대상 볼까요? 자, 요번에 들어가는 게 1분기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입니다. 대상은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죠? 이게 1분기죠.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그럼 이 뜻은 뭐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업종들. 자, 그런 다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정 방식 갈까요? 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이에요. 그래서 요게 계산 산식이 다 나와 있죠. 아마 손실보상을 받아보신 분들은 예전에 다 어떤 계산법인지 아실 겁니다. 일평균 손실액으로 나눠서 계산되죠.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 이번에 엄청나게 환영할 일이 있죠. 100%가 됐죠, 보정률. 자,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이 뜻은 뭐냐면 4분기에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 그때 아마 비슷한 손해가 나셨던 분들, 그러니까 4분기와 내가 비슷한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제는 금액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왜?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는 상세 설명 때 말씀드릴게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드디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은 대출로 남습니다. 자, 지난 1월과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신 경우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고, 그때 한번 공제했었죠. 남은 선지급금은 이번에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요약 설명입니다. 아마 손실보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요약 설명해도 그렇구나, 이번에 이렇게 되는구나, 6월 30일에 시작하고 지급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세 설명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손실보상 드디어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한다라고 안내가 됐습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여기가 중기부 사이트입니다. 중기부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1분기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한다라고 해서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에서 공문을 올렸어요. 근데 공무원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손실보상, 그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를 텍스트로 올렸는데, 첨부 파일은 손실보전금 연휴기간에도 신청지급센터, 엉뚱한 걸 올려놨어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좀 제발 좀. 예. 엉뚱한 걸 지금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이 첨부 파일은 다른 파일입니다. 요거 거. 딴 건데 2번 올렸어요. 이 공무원께서. 요건데, 이거 혹시나 공무원들이 보시면 빨리 좀 수정 좀 해놓으세요. 두 개, 이거 같은 거잖아요. 원래 손실보전금 얘기를 손실보상금 공문에다 올려놨어.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별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선 예민하네요. 가뜩이나 지금 예민한데 요거 제대로 해주시고, 아무튼 여기 올라왔어요. 오늘 중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6월 3일 오늘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1분기 보상 기준을 의결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까요? 보상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금도 50억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되고 손실보상도 30억 원 이하 이 중기업까지 확대가 됐어요. 원래는 소기업까지였거든요. 이번에 중기업까지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신 분들도 주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자, 보정률이 상향됐다는 건 뭘까요? 예전에 내가 피해를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요, 4분기 거지만 하더라도 0.9를 곱했어요. 왜? 보정률이 90%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돼. 손해가 100만 원인데 나는 90만 원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억울했죠.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100%로 상향을 됐습니다. 손실 받으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환영할 일이죠, 이건. 그 다음에 하한액도 50에서 100만 원을 올렸고요. 자, 신청 시기 가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 그러니까 21년도 3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4분기,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신속보상이에요.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그 행정예고, 고시행정예고 나오고 상세공문 나오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해서 이거 다 넘어갈게요. 그냥 중기부에서 어떠고저쩌고 진행되는 얘기를 해서 쓸데없는 공문은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보상 대상 중요하죠. 요약설명 때 말씀드렸죠. 자, 이게 22년도 1분기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았던 손해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장은 아니죠. 왜 일반 업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나요? 그거는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왜? 법이 그래요, 법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원래 그렇게 손실보상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업종 대상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거는 여러분께서 막 얘기해봤자 원래부터가 손실보상은 이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조치,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마, 장사하지 마 이런데요. 그냥 당연히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보상해 주는 게 손실보상법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인데 중요한 게요. 여기서 자꾸 오해하시는데 나는 집합금지니까 다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가 실제 집합금지를 당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지자체마다 행정이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 다 기억해 주십시오. 뭐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는 중기업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22년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이번에 포함이 됐죠.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의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의 하나의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걸 읽어볼게요. 일단 중기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중기업의 공식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소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의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한정됐다. 이렇게 요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예산은 한정돼 있죠.
그잖아요. 손실보상법에 되어 있는 예상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억 원 이상의 중기업까지 매출액이 되면 이게 피해 비례해서 가는 거거든요. 최대가 1억 원까지입니다. 손실보상은요, 법에 최대가 1억 원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큰 비례해서 가요. 30억 원 이상의 중기업들에게 만약에 주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기업의 비례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 1억 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손실보상금이 큰 매출의 큰 쪽으로 다 보상이 되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30억 원으로 잘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0억 원 이하로 한정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중기업도 당연히 피해를 받았으니까 보상을 해주되 소기업 진짜 중요한 건 소기업들이고 지금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아무튼 요거는 상세 공문 나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산정 방식 중요하죠. 자, 보상금 산정 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언제였어요? 19년 동월 대비 2020년 일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상세 공문 나오면 예전에 다 기억나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제가 그 엑셀 계산법 계산 엑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얼추 맞습니다. 얼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엑셀은 예전 거는 90%로 보정률이 돼 있는데 이제 100%로 수정해놔야 되겠죠. 아무튼간에 얼추 맞아요. 그래서 공문 나오면 상세 공문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계산법을 좀 바꿔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엑셀 계산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나는 얼마 받겠구나.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계산기 돌려보시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이미 시중에 돌고 있지만 아무튼 산정 방식 그냥 4분기와 똑같구나. 자,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했다. 그죠? 보정률 100%로 상향했고요.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요건 아까 다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대비 달라진 점이 뭘까요? 2020년 1분기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게 4분기와 달라진 것이 뭐냐?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정부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이 추진된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죠.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는 얘기가 내가 과거에 손실 보상 최저 받았는데 이번에 좀 더 많이 받으려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얘기는요. 중기업 매출이 큰데 그런데도 원래 안 주다가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대해서 금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실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 유튜브 가보는 의미가 없는데 확대에 의미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준다?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 이거 아니에요. 없었던 중기업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간 정부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이 추진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30억 원 이하 중기업 100% 100만 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핵심이에요. 이거 정말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이거 공문 뜨면 제가 설명해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에요. 선지급 받으신 분 꽤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게 손실보상인지 손실보상 선지급인지 모르시는 분도 태반이에요.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뭔가 받긴 받았어. 손실보상을 해서 받긴 받았는데 뭔가 500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손실보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선지급이에요. 선지급. 땡겨서 받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한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기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년도 4분기 또는 22년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업체는 그렇죠.
두 번 갔어요. 두 번 선지급 250만원 250만원 미리 줬죠. 미리. 22년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렇게 중기부가 Q&A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1년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1분기 이번에 나오는 2022년도 1분기 이번에 나오는 거 6월 30일에 시작한다는 거 요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뭔 얘기야 그러실 거예요. 자, 요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같이 좀 알아볼게요. 정말 질문 많았던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21년도 4분기에요. 특징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 너무 힘든 거야, 소상공인분들이.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 힘들지? 알았어. 당신들 실제 손실보상금 받잖아. 이거 당장 어려우니까 땡겨서 줄게. 미리 줄게. 미리. 한마디로 가불해 줄게 이런 거예요. 어차피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아직 이게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할 시기는 아닌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선지급으로 해서 미리 줄게. 이거였어요. 그 당시 취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줬었습니다. 선지급금으로 미리 땡겨서. 처음에 1차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했을 때 4분기 250만 원, 1분기 250만 원. 요거를 땡겨서 줬었어요. 이게 선지급입니다. 이게 선지급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지급금 막 신청하셨죠. 얼마 나올지 몰라. 이제 4분기가 얼마 나올지도 몰라. 내가 손실보상이. 근데 일단은 500만 원 땡겨서 받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기업 가볼게요. A기업. 자, 4분기 때 일단 내가 500만 원을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 거 250만 원 땡겨 받고 1분기 4분기 1분기 그 당시 시작하지도 않았었어요. 일단 각각 250만 원씩 땡겨서 받은 겁니다. 얼마? 그래서 500만 원 땡겨 받은 거야. 그런데 실제 4분기에 딱 들어갔는데 실제 보상금이 300 나온 거예요, 이분. 실제 내가 손실보상금이 4분기 때 300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땡겨 받았잖아요, 500만 원. 여기서 실제 내가 받은 건 3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이 남아있는 거죠. 200이 뭐가 내가 200을 더 받은 거예요. 나는 200을 안 받아야 되는데 땡겨서 받아갖고 일단 마이너스 200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이번에 1분기에 내가 손실보상금 신청했더니 이제 400이 나오는 거야. 1분기 때 그죠? 400이 나오죠? 그럼 뭐야? 이제 400만 원에서 내가 다시 토해내야 될 200만 원을 빼겠죠. 그럼 이분은 뭐야?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이해되시나요? 아니 여정님 저 요번에 계산해보니까 1분기 실제 보상금 손실보상금 400 나온다던데 실제 내 통장에 200만 나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물어보신다고. 이거 과거에 선지급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지급금은 내가 땡겨서 받은 거잖아요. 토해내야 돼요. 일단 다시 갚아야 된다고. 그거를 공제한 겁니다. 자, 이 계산법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오해가 이번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분기에 뭐가 되냐면 정산이 완벽하게 됩니다. 끝나요. 공제가 끝납니다. 선지급금 받은 거 이번 1분기에 공제가 끝나요. 그러면 더 많이 내가 국가에서 받았어. 손실보상금을 난 다시 토해내야 돼. 그거 대출로 남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B기업 다시 가보겠습니다. B기업이 있었어요. B기업인데 이 사람은요 국가에서 이랬어요.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땡겨서 드립니다. 힘드시죠? 땡겨 500만원 드릴게 이랬어요. 근데 난 필요 없어. 나 받지 않았어요. 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제 이제는 보상금 신청을 했습니다. 손실보상금. 근데 이분은 뭐야? 3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손실보상금 신청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때 300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고스란히 400 받았죠. 300을. 그죠? 그랬는데 선지급금 250만원을 나중에 1분기 거를 받았어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손실보상금을요 4분기 때는요 500만원의 선지급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4분기와 1분기를 합쳐서 땡겨서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문이 또 나왔어요. 국가에서 중기부가 4분기 때 그때 손실보상금 신청 못하신 분, 자 이번에 1분기 거 250만원
이거 250만 땡겨서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야. 그때 손실보상금, 이 당시에 손실보상금 신청하신 분들은 더 이상 선지급 신청은 안 됐고 이미 받았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당시에 1분기 때, 이번 연도 1분기 1월 달에 250만 땡겨서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땡겨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1분기 때 250만 원을 땡겨 받았어요. 손실보상금을. 예, 이 4분기 때는 땡겨 받지 않고 1분기 거 250만 원을 이제 이분은 땡겨 받은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했더니 400이 나왔네? 그러면 400이 고스란히 나온 게 아니라 내가 1분기 때 땡겨받은 250만원, 미리 받은 250만원을 뭐 해야 돼요? 공제해야죠. 차감해야죠. 그러면 이분은 150만원만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선지급금은 뭐다? 내가 그냥 정부에서 250만원씩 각 분기당 250만원씩 그냥 가불해 준 거야 나한테. 그냥 내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실제 손실보상금 나오면 정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자, A기업 그냥 B기업 가볼게요. 최근에 신청했던. 자, 이분은요 250만원 땡겨 받았어요. 일단 그죠? 250만 땡겨 받았습니다. B기업. 근데 이번에 이분은 400만원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최저 100만원 나왔어. 그렇잖아요. 최저 이분이 만약에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뭐야? 나는 250만원 땡겨 받았는데 선지급금으로 실제 나온 건 100만원이에요. 그럼 얼마 남아있어? 150만원. 150만원이 마이너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금액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1분기 보상금 차감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때 약정 다 하셨어요.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한마디로 대출로 남는 거예요. 또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게 그 4분기 때 이랬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정님 4분기 정산 다 끝났잖아요. 실제 보상금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선지급금 500만원 이때 받았는데 나는 선지급금이 남아있어요. 그럼 나 4분기부터 그러면 이거 융자로 뭐 전환된다 하던데 그럼 나 지금 융자로 바뀐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제가 다 설명드렸죠? 아니죠. 그 당시 공문이 뭐였냐면 1분기 끝까지 정산하고 그래도 남으면 융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융자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급금이 남아있으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선지급금이 남아있다. 이번에 이런 케이스처럼 100만원밖에 안 나와서 나는 땡겨 받았는데 선지급금이 아직도 150만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갚을 수 있어요. 갚는다고 그래서 중도상환 수술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갚는다 그래서 중간에 뭐 내가 이 빚을 갚는다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온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마이너스 150만원 남아있는데 이거 그냥 갚아버리지 뭐. 그냥 갚으셔도 됩니다. 근데 갚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 1%의 초저금리 융자로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처음부터 선지급금을 발표됐을 때 이미 여러분과 정부가 약속한 사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선지급 받을 때 다 사인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과 정산 결과 과세자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 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4분기 손실보상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난 4분기 손실보상금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에게 몇몇 소상공인분들에게 3분기 손실보상 잘못 들어갔으니 상계해야 되겠다. 토해내라. 갚아라.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3분기 손실보상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제 A라는 기업이 100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3분기 손실보상 들어갔을 때 200이 나온 거예요. 나라에서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이제는 A 기업은 200만 원 나오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과세자로 오류 및 수정 신고가 된 거야. 뭔가 세금을 다시 신고했거나 아니면은 세금이 뭔가 잘못돼서 다시 수정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뭐야, 이 사람이 실제 손해본 게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네? 실제 이 사람이 받아야 된 게 100만 원이네? 그만 너 당신 200 받았으니까 100만 원 토해내. 이게 상계입니다.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손상보상 때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3분기 때 너무내 갔으니까 다시 토해내시오. 당신 이번에 100만 원 받을 거에서 깝니다. 그래서 4분기 손실보상을 못 받으신 분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엄청 놀랐었죠, 다들. 이게 뭐냐고 도대체. 뭐야, 3분기 때 뭐가 정산이 안 돼서 영원이 나왔다. 나 영원 나왔다.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지금. 반대로 차액을 추가 지급한 케이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덜 받은 거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실제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아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산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이런 케이스 분명히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1분기 때. 제가 봤을 땐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세금 신고 다 하셨잖아요. 또 대부분 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인원 제한 조치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법인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회계연도, 물론 간이과세자도 회계연도 지날 때 1월달에 부가세 신고하지만은 이번에 아마 이런 케이스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공제 개념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댓글 읽어보면은 선지급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게 선지급인지 아니면은 실제 보상금인지 이것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이야기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요 표 보시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표도요 공문에 나온 표예요. 중기부에서 올린 표인데 중기부는 이걸 350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더 헷갈리지 소상공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금액으로 A와 B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오늘 영상 보시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정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그 6월 2일 기준 소상공인 오늘 정보에서 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손실보상금은 뭐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 거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세요. 소급은 안 되는데 작년 21년도 7월부터 시작한 21년도 3분기와 4분기 내 신청 못했다. 그거는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넓습니다. 충분히 길어요. 신청 못하신 분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수아님께서 교수님, 그냥 여정님으로 불러주십시오.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못해 지나갔는데 지금 영상 들으니 손실보상금 사이트는 아직 열려있다는 교수님 말씀 듣고 컴퓨터 켜서 들어가 보니 신청이 되네요. 금액은 30만원이었지만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신청을 하니 너무 기쁩니다. 교수님 몰랐으면 어찌했을 뻔해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아님께서는 4분기 거는 신청을 했는데 3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나갔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이제는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뭐라고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말씀드렸더니 뭐야 아직 열려있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만원이 나온 거죠. 이제 지금 아직 지급은 안 됐을 겁니다.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마 떴겠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축하드려요 다 했는데 뭐 사이트가 들어가면 바로 되던가요?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사이트가 뭐 안 열린다. 처음부터 몰라서 신청을 못했네요. 신청하시면 되는지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이트를 모르시나? 그래서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 사이트로 가셔야 돼요. 요 사이트 어떻게 가느냐? 소자공. 자,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시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 자, 소자공 들어오시면 여기 왔죠? 여기 오시면 제가 다 링크 달아드렸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기 있죠? 가장 먼저 링크 여기 달려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보상금 신청. 그리고 오죽하면 중기부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혼동유의. 이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 헷갈리죠.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헷갈리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죠. 또 팝업으로 헷갈리지 말아라. 자, 여기 오시면 보상금 신청이 있죠. 여기 보상금 신청 보이시죠?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3분기 거 나오죠. 이게 4분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4분기만 받는지 아시는 거예요. 3분기 선택하시고요. 아시겠죠? 이게 3분기 선택하시면 돼요. 나 3분기 못 받았다 그러시면 확인 누르시고 신청이 돼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혹시 못하신 분들 당장 지금 가서 받으십시오. 예. 나 지나서 못했으니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여기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손실보상 사이트를 가면 이번에 이제는 보상금 신청 누르면 3분기, 4분기, 22년도 1분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는 6월 30일날 가보면 여기서 봤거든요. 사이트 접수를 다. 그래서 그거는 상세 공문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손실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놓치지 말고 적어도 몰라서 내가 손해받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귀찮어. 여러분 몇백이 나오는데 그 귀찮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 우리 대표님들 최소 1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최소 100만 원. 못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나오는데 100만 원 그 이상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오르더라도 힘들더라도 몇 시간만 투자해서 몇백 나오는데 그걸 힘들어하면 안 된다.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영상이 개인이 막 20분 넘어가고 30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손실보상이 뭡니다. 쓱 설명하고 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정 패밀리들 특히 이제는 여의도 정보맨 채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 가셔서 소자공 카페 오셔서 여기 클릭하시면 넘어간다는 거. 그 오시면 여기 22년도 손실보전금 부지급 게시판 좀 가주세요. 예. 여기 못 받으신 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 손실보전금 부지급 게시판. 그래서 이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인한 저조치는 이번에 손실보전금이 무조건 다 갔습니다. 영업 그 매출 하락분 다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받았으면 확인 지급 들어가고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본인의 사연이라든지 여기 보세요. 슬픈 소상공인의 노래. 이거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예. 이게 힘드신 분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얘기 좀 들어주시고 힘 좀 실어주십시오. 항상 강조드린 거지만 소상공인은 뭉쳐야 돼요. 이 흩어지면은 나중에 지원금 다 사라집니다. 진짜예요. 이게 소상공인 단체들도 이게 분야가 나눠있다 보니까 지금 머뭇거리시거든요. 사실 지금.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못 받으신 분들도 똑같은 소상공인이라서 관심을 여러분께서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좀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냥 뭔가 이분들을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릴게요. 제가 그냥 관심만 가져주십시오. 이런 분들 부지급 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나는 받았으니까 끝.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입니다. 소상공인은 뭉쳐야 돼요.
뭉쳐야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가셔서 응원 좀 남겨주시고 댓글로서 응원 남겨주시고 누군가는 당신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도 주시고 끈끈함을 좀 보여주시고 소상공인 분들의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는 사각지대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관심만이라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는 이분들이 13일이죠. 6월 13일에 이제는 확인 지급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웬만하면 좀 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요거 온 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거 관심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이익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이분들 굉장히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이분들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 가슴이 쓰릴까 아플까.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실보상 오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긴 시간 동안 또 같이 36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밤 8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손실보상의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고 곧 있으면 이제 시행공문이 나옵니다. 그 시행공문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공문 토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에 정말로 살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항상 여의도 정보맨 채널은 늘 여러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또한 특고 자영업자,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분들 다 포함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제가 다 챙겨드릴 겁니다. 본업에 충실하세요. 장사에 충실하시고 일에 충실하십시오. 나머지 지원금, 경제적 상식, 정보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제가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 다 챙겨드릴 거니까 본업에 충실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을 지금 누르셔서 여정 가족, 여정 패밀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항상 마지막에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6월 3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이제 마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는 밤 장사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영상 아침에 또 새벽 출근했을 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제 출근하실 때도 보실 거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제가 응원해 드리는 거 아니죠?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고 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또 기쁨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서로 소상공인분들이 서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 볼 때 내가 유튜브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내 채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도움도 되고 응원도 하고 몰랐던 분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유튜브를 하기 잘했구나 그럴 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유튜브의 장점이고 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에 쓰고 싶어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제가요? 아니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자공 카페,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를 여기가 여정님 카페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해요. 그게 왜 제 카페인가요? 여러분 카페지? 제가 여러분 이게 카테고리가 몇 개 없잖아요. 뭐 기능이 뭐 없잖아요. 그냥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자영업자 하신 분들을 만든 거라서
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거기만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는 아니고요, 여러분 카페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카페니까 여정 카페가 아니라 여러분의 카페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이렇게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정 가족님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곧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이 되면 그때는 그래도 1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 뭐냐면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담당자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10만 되면 이제는 와서 한번 저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으니 식수연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기 바로 여기가 저기 여의도다 보니까 가까워요. 다 국회의사당이랑 가까워갖고 담당자 국회의원 한 명 끌고 와서 아니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같이 옆에 두고 아직은 힘이 없고 아직은 그럴 힘이 없고요. 그래도 이제 곧 10만 명 되면 그래도 한번 메일이나 아니면 내가 뭐 전화를 하든지 내가 이 정도의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자영업자 답답해하고 있다. 와서 속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달라. 답변 좀 들어보자. 해줄래 안 해줄래? 안 해주면 나 안 해준다고 나가 지금 방송에 때린다. 반협박. 그래서 이제 담당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러고 하고 싶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도 솔직히 답답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함께 해주셔서 지금 9만 1000명이죠 지금? 9만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게. 그 힘을 저는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여러분이 답답해한 것들, 제가 제 발품 팔고 제 다리 걸어 다니면서 담당자 찾아다녀서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좀 시원하게 듣는 그런 날에 좀 속히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 감사하고요. 마지막 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얼굴 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곧 뵈겠죠 뭐. 우리 여정가족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요. 너무 우울하지 마세요. 그 극복하고 성공하신 분들 다 위인전 읽어보고 또 뭐 좋은 유튜버들, 정말 좋은 유튜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다 어려움 극복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더라고요. 특히 심사임당도 참 좋고 그 다음에 그 심사임당 관련된 많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정말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품도 좋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도 될 수 있다. 그런 분도 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응원해 드리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이 여러분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잘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끝났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실수를 해요. 왜 안 끝나지? 한 번 더 인사하라는 뜻이네. 이게 한 번 더 인사하라는 뜻이네. 한 번 더 좋은 얘기 한 번 더 들으라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오늘도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